아무 다를 게 하나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자, 4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4번은 사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4번 문제를 서술형 문제라고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경우가 많던데 A 교집합 B가 최대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로는 A 교집합 B가 최소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경우가 이렇게 많을 거예요. 뭐 이렇게 실제로 생각한 친구도 있었을 거고 객관식 풀이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는 조금 더 식으로 여러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이 뭐냐?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합집합 B의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A, NA, NB 빼기 N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NA 교집합 B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이 동시에 성립하겠죠? NA거나 또 동시에는 NB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식이 동시에 성립을 할 겁니다. 이 점은 이해 가시죠?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A 문제에서 A를 설악산을 방문한 사람이었다라고 치고 B를 지리산을 방문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NA랑 NB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NA랑 B 식이 10이랑 3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얘네들을 합치면은 여기 위에 설악산 간 사람보다 지리산 간 사람 식이 숫자가 적으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0 이상 3 이하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치? 단 A 교집합 B의 개수가 범위를 적어야 되니까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설악산도 지리사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 숫자는 어떻게 세야 돼요? A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이지 이런.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다 드모르간 법칙을 정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여집합의 집합의 개수 어떻게 셉니까? 전체 집합에서 A 에이씨 이것도 잘못 썼잖아. 미안합니다. A 합집합 B지? 그치? 드모르간 법칙 쓸 때 잘못 써서 그래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 여기식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여기식 그대로 가져오죠. NA, NB 쓰지 말고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전체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 26명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6에서 13을 빼고 이걸 더해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13에다가 NA 교집합 B의 숫자를 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 근데 A 교집합 B의 식이 0 이상 3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으로 푸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선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익숙하게 한번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간단하게 식으로 바로 그 최대와 최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에 10번 한 번만 봅시다. 10번도 대부분 맞았는데 다시 한 번만 체크를 해보자. P와 Q에 기한 필요 충분 조건이란 거나 P가 Q에 기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그러면은 진리집합끼리 P랑 Q 진리집합이 완전히 같아야 될 것이다. 그렇죠? 이건 집합에서 이야기하면 그렇고 명제에서 이야기하면은
P면 Q로 가는 것 역시 참이 되고 Q에서 P로 가는 건 역시 참이 되어야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Px0이랑 y0 그리고 Q가 이 경우에는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P에서 Q로 가는 것은 성립하죠. x0이고 y가 0이면 x 더하기 y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x 플러스 y가 0인데 이면 x도 0이고 동시에 y도 0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괜찮나요? 그치? 이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제곱이랑 y제곱이 0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실수의 성질로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을 살짝 바꿀 수 있지. 그치? 이 명제랑 같은 명제, 즉 필요 충분인 명제는 어떻다라고 할 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대신에 x도 0이고 동시에 y도 0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실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건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치? 절대값 x랑 절대값 y도 똑같죠? 그치? 자,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x도 0이고 y도 0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x제곱의 성질, 실수의 제곱의 성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고 y제곱 역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네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x랑 y가 동시에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절대값도 똑같죠. 절대값도 같은 식으로 증명을 시작할 수가 있다. 절대값 x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y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둘을 더해줘야 되니까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얘는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다? x도 0이고 동시에 y도 0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은 사실상 같은 거기 때문에 같다는 이야기는 필요 충분 조건이랑 맞는 거기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나머지도 뭐 해보시면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충분히 이제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어떤 쪽은 성립하지만 그 반대쪽으로 갔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역시 알 수 있을 거고요. 한 번만 간단하게만 써보자. 3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이렇게 2 이상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은 P에서 Q로 가는 것은 성립하죠. 하지만 Q에서 P로 가는 경우는 성립하지가 않겠죠. 비슷하게 X제곱이 9보다 크다. 이거는 살짝 그리고 Q 범위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P의 4번의 P를 해석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3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치? 그렇다면은 P이면 Q이냐? 라고는 할 수가 없죠. X가 마이너스 4나 이런 경우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Q이면은 P다 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같은 식으로 P를 안 쓰긴 했는데 같은 식으로 XP는 X제곱이 1이 아니고 Q는 X는 1이 아니어야 된다. 자, 그러면 5번을 빨리 해석을 해주면 X는 1이 아니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된다. 또는이 아니지. 그리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X가 1이랑 마이너스 1이 동시에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은 P이면 Q이다 라고는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치? 다만 X가 1이 아니면 X제곱이 1이 아니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괜찮나요? 자, 이런 문제는 집합,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의 문제로 바꿔가면 되죠.
P는 not R이면 R의 여집합과 필요 조건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P 쪽이 더 커야 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벤 다이어그램을 간략하게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어야 되겠죠. 그치? 그래야 필요 조건이고 더 주로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해서 얘를 이렇게 줄여야 될 테니까.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R은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R은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동시에 묶어서 하나에 연결을 해보려고 합시다. 자, 그럼 R을 동시에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 여집합을 취해주면 P의 여집합이랑 R을 비교했을 때는 R 쪽이 오히려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다시 써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얘를 명제의 언어로 다시 한번 써주면 not P면 R이고 R이면 Q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요 중에서 참인 명제들, 자 예를 들어서 not P면 R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은 동시에 이 대우도 참이니까 not R이면 자 여기에서 그럼 여기부터 가볼까? R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요. 그럼 얘 대우 명제 역시 참이 되겠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not Q면은 not R이다 라고 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not P면 R이다 가 참이려면은 얘가 참이면 대우 명제 not R이면 P다. 얘도 역시 참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놓고 이 중에서 맞는 걸 찾아보면은 답은 4번 not Q는 not R이다. 이게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14번부터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집합 x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얘가 1대1 뭐래요? 1대1 대응이래요. 자, 1대1 대응이면은 1대1 함수인과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겠죠? 그치? 이건 다들 알고 있을 것이고. 자, 기억 보기를 봅시다. x가 1부터 3까지, 즉 x가 1, 2, 3 세 개일 때 이때 fx랑 f의 x 플러스 2를 곱한 것이 짝수다. 이것이 짝수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f3은 짝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식으로 그냥 그대로 써봅시다. x가 1일 때 f1 곱하기 f3이 짝수고 그 다음에 f2 곱하기 f4가 짝수고 그 다음에 f3, f5가 역시 짝수여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얘가 동시에 성립을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f3이 짝수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귀류법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f3이 홀수다라고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치? f3이 홀수라면 그렇다면 f3이 홀수라면 이거 안 나오는구나. f3이 홀수라면 첫 번째 식에서 f3이 홀수니까 f1은 무조건 짝수여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세 번째 식에서 f5 역시 무조건 짝수여야 할 것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f2 곱하기 f4가 짝수니까 f2 또는 f4 중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f2랑 f4 중에 적어도 하나, 둘 다 짝수여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는 최소한 짝수여야 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1이랑 5는 무조건 이론의 여지없이 짝수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F1부터 F5 중에 짝수는 최소 가장 적어봤자
3개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왜냐면 1이랑 5는 무조건 짝수로 고정이고 2랑 4 중에 무엇 하나가 짝수이면 될 테니까요. 괜찮습니까? 많으면 4개도 짝수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x의 치역, f의 치역이 1, 2, 3, 4, 5잖아요. 그치? 근데 1부터 5 중에 치역 그런데 치역 1, 2, 3, 4, 5 중에 짝수는 2개밖에 없어요. 짝수가 2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위에서 얘기가 3개래요. 이 이야기가 바로 모순을 불러오는 거죠. 1대1 대응이면서 동시에 짝수를 3개로 만들 수 있는 대응은 x에서 x로 가는 함수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어디가 잘못되었느냐고 쭉 가보니까 얘가 문제더라. 따라서 F3은 홀수라는 말이 틀린 거고 F3은 짝수이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14번 기억은 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에 2번을 봅시다. 니은을 봅시다. F2 더하기 F3이 4일 때 F1 곱하기 F4 곱하기 F5는 F5는 40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F2랑 F3이 더해서 4가 되려면은 F2랑 F4가 될 수 있는 값이 어떤 값이면 되겠어요? 1, 3이거나 또는 그 반대로 3, 1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2, 2인 경우는 불가능하겠죠.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두 가지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얘네들은 F1 곱하기 F4 곱하기 F5는 1이랑 3을 제외한 나머지여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랑 상관없이 순서는 모르고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는 게 맞겠지. 2, 4, 5 얘네들 중에서 하나씩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마침 40이 정확히 뭐다? 2 곱하기 4 곱하기 5네. 그러니까 니은 보기는 맞다라고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디귿번은 약간 그 경험적인 그런 느낌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자, F 두 번 합성한 FX가 X 열대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두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되려면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쓸 때 이렇게 함수가 고정되어 있으면 자, 이런 경우가 있죠. fx가 x가 되려면은 1에서 1로 그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가 되면은 f를 몇 번 합성해도 그냥 자기 자신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케이스는 사실 너무 뻔한데 어떤 케이스도 있느냐? 어떤 케이스가 이렇게 간단한 경우 말고 어떤 경우가 되느냐? F2가 1이고 F2가 1이게 이렇게 두 쌍을 만들어서 서로 크로스를 시켜주면은 F.F 두 번 합성한 것이 자기 자신 X랑 같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이거는 약간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요거를 살짝 확장을 해서 F를 N번 합성을 했어요. N번 합성을 해서 여기 읽고 fx를 빼먹었다. 이 x를 n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되려면은 n개의 순환쌍을 가져야 순환이라고 이거 표현을 제가 그냥 이거 내 맘대로 하는 건데 n개의 순환하는 쌍을 가져야 된다. 말하자면 여기서 n개의 쌍을 뽑았을 때 얘네들끼리 서로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말하자면 1에서 2, 3 이렇게 갔을 때 예시를 들면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1로 가는 이런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마주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모양이 있어야 그 f n번 합성했을 때 x가 된다. 이런 모양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좀 일반화할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 점은 알고는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 자, 두 번 합성해서 x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쌍을 서로 묶은 게 말하자면 1과 2가 한 쌍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또 똑같이 3, 4, 5 중에 어떤 두 개의 쌍을 하나 모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크로스되게 3에서 4로 가고 4에서 3으로 가게 이런 형태가 있으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 2쌍, 즉
네 개의 원소가 서로 이렇게 묶여 있게 되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근데 두 개의 쌍을 찾아서 어떻게 크로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전에 처음 이야기한 가장 간단한 경우,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가 최소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서술형으로 쓸 거면은 요런 이야기는 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FA가 B고 FB가 A라면 F'의 A가 A고 F'의 B가 B고 이렇게 성립할 것이다. 그치? 이런 A, B 쌍이 A, B 쌍이 정의역 내에 존재한다. 그래, 총 5개니까 두 쌍 존재하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 5개 중에 네 개 두 쌍 총 4개 원소가 이렇게 묶여 있는 셈이니까 나머지 하나 원소가 결국 fx가 x여야 된다. 이런 쌍이 하나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치? fx라고 하면 좀 그렇고 fk가 k인 k가 최소 하나 존재한다. 괜찮습니까? 자, 15번이에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고 y의 범위가 1부터 13까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그림 좌표축에서 표현을 해주면 좌표평면상에서 표현을 해주면 대략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요 박스 안에서 어떻게든 움직인다라는 얘기겠죠. 그치? 여기가 정의역, 치역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이런데 fx가 ax 플러스 b래요. 즉 fx가 ax 플러스 b라는 이야기는 1차 함수, 즉 형태로는 직선의 형태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항상 이렇게 양쪽 끝을 이렇게 있거나 또는 반대 대각선 이렇게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 파란색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1이랑 동시에 3,13을 지나야 되니까 그치? 3a 플러스 b의 값은 13 하고 나오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마이너스 1,13 그 다음에 3,1 이렇게 지날 때는 3a 플러스 b가 1 하고 나올 겁니다. 따라서 mn의 여기 이게 최대값 m이 되고 얘가 최소값 n이 될 테니까 그래서 mn의 값은 13 하고 되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x가 1보다 작을 때에 그 꼭지점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다시 얘가 1일 때는 1,7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얘는 (1,1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여야 되겠죠. 그치? 내가 그래도 여기 앞뒤를 바꿔서 그려가지고 이렇게 됐더라고. 자, 그러면은 얘는 y는 x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이고 여기 조금 y는 x가 좀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x가 1보다 작을 때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x랑 같을 때겠죠? 이렇게 같을 때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고 x가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1일 때일 것이다. 이거는 너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x가 x와 같다라고 하면은 x가 0 또는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있으니까 x는 0인 경우는 없어져야 되겠죠? 그치? 무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x가 어디에 부분 집합해야 되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 세 개의 원소, 세 개 집합, 원소를 세 개 가지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계일 텐데 뭐 맨 처음에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에 해당하는 하나를 빼줘서 답은 7개가 되겠죠. 자, 17번. 자, 17번 x에서 y로의 함수 fg가 되어 있는데 fx는 ax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g 합성 a, g.f가 정의가 되어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얘를 식으로 쓰면은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조금 더 선호를 해서 이런 형태여야 되잖아요. 그치? 즉, fx의 치역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확히 같으면 제일 좋겠지만 꼭 같을 필요는 없죠. 어떻게 되면 돼요?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포함이 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g의 정의역은 1, 2, 3이잖아요. 그치? 요 안에 f의 치역은 여기다가 x에다 1, 2, 3을 집어넣은 거니까 a 플러스 3, a 플러스 3, 2a 플러스 3, 3a 플러스 3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요렇게 만족을 하려면 a가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a가 0인 경우밖에 없겠다. 이건 너무 당연한 좀 뻔한 이야기죠. 괜찮나요? 중요한 거는 여기 포함된다.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도 처음에 이 문제 풀 때 같다고 생각하고서 이 문제가 더럽게 안 풀리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같을 이유가 별로 없죠. 포함만 돼도 합성함수는 성립을 하죠. 괜찮나요? 이 점만 잘 생각을 해줍시다. 자, 18번이에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g.fx 그러니까 g의 fx가 0이어야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식만 바로 풀어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fx가 a가 아니라 알파죠. 알파거나 또는 fx가 마이너스 알파여야 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근데 여기 그림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알파는 2보다 크다라는 정보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로 fx가 알파인 거를 찾아봅시다. 근데 알파가 2보다 크다고 했죠? 그치? 이제 gx는 살짝 잊으세요. fx만 생각하면 돼. 근데 알파랑 같아 되면은 알파가 2보다 크기 때문에 y는 알파 그래프는 여기 그려질 겁니다. 2보다 더 위쪽에.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근이 없겠죠? 그치? 다음에 두 번째로 fx가 마이너스 알파여야 돼요. 자, 마이너스 알파는 알파가 2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아래쪽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그림을 조금 더 연장을 해보면은 fx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마이너스 알파랑 만나는 점이 확실하게 두 개가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여기에 그는 2개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서 실근의 개수는 2개다 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19번이에요. 자, 여기 fx 그래프가 1,-1을 지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은 4a 더하기 b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치? 그리고 역함수가 4,2를 지난다 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함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2,4를 지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넣어주면은 4는 9a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놨잖아. 그치? b를 잘못 써서 그렇지?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5다. 내가 이거 b를 잘못 써서 그랬네. 자, 그러면 a, b의 값은 마이너스 5 하고 나오겠다.
자, 문제, 자, 20번 문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조건을 한번 해석을 하러 가봅시다. 기억 조건, x1이 x, x2가 x의 원소일 때 gx1이랑 x2가 같으면 x1이랑 x2가 같다. 이 이야기는 gx는 어떤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1대1 함수이다라고 할 수 있죠. 1대1 대응은 아직 몰라요. 1대1 함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다음에 자, f.g의 1이 4다라고 되어 있고 g.f의 1이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번역을 해주면 g의 1이 몇이어야 되냐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f 몇이 4가 됩니까? f4가 4가 돼야 되니까 g의 1은 4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같은 식으로 f1은 2이기 때문에 여기서 g의 2는 1이다 라고 고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g를 한번 g를 미리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g의 1은 무조건 4로 가야 하고 g의 2는 무조건 1로 가야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조건을 이제 만족을 시키러 가보면 F3이랑 G3이랑 G4가 G3 쪽이 더 커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남은 게 2랑 3 치역에 2랑 3밖에 없어요. 그러면 G3이 3이 돼야 되고 G4가 2가 되는 이런 경우밖에 없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GX까지만 다 구했으니까 계산을 하러 갈 수가 있겠죠. 아이고, 밑에다 쓸 걸 그랬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G의 인버스, G 인버스 2는 G의 인버스 2가 A다라고 하면은 얘기는 G의 A가 2가 되어야 거여서 A가 4하고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F.G 인버스 2는 F의 4와 같고 F의 4는 바로 4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얘는 4하고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다음에 G.F 전체의 인버스죠. 그치? 얘는 계산해주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의 3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사실 암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G 인버스 3이 되는 값은 F 인버스 3 이렇게 할 수 있고 F 인버스 3이 되는 값은 2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4 빼기 2 해서 답은 2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죠? 수령 1번 21번입니다. 자, 얘는 PQR의 그 조건을 다시 한번 다 풀어줄 수가 있겠죠? P의 조건을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상 B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Q의 조건은 마이너스 3 이상 7 이하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다. RA는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얘의 해집합, 진리집합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려면 P, 진리집합이 P가 Q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식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 정확히 같아도 성립하겠죠. 괜찮나요? 다음에 B 마이너스 1이 7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래서 얘 조건을 한번 묶어서 바로 해주면은 B는 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 말은 R과 Q를 비교하면 R 쪽이 Q가 R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서 나오는 조건은 A는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같아도 정확히 성립을 할 테니까요. 괜찮나요? 이렇게 부등식 할 때는 이렇게 경계값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 한번 꼭 검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B의 최대값은 2, A의 최소값은 7 해서 답은 9 하고 나오겠다. 자,
fx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a,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공역을 x는 y는 이때 공역과 치역은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면은 1대1 대응이 될 테니까요. 괜찮나요? 그치?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fx랑 역함수의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fx랑 y는 fx랑 gx라고 하지 말고 바로 그냥 f 인버스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얘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fx는 항상 증가함수잖아요. 그치? 증가하는 함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fx 그 역함수의 그 뭐라 해야 돼? 함정 조건 항상 감소하는 함수일 때만 x 말고 다른 곳 y는 x 말고 다른 곳에 교점이 존재하잖아요. 그치? 역함수랑. 근데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fx의 요거의 교점은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야 되니까 얘를 바로 풀어주면은 4분의 1 x제곱 플러스 a가 x와 같다. 이것의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바로 판별에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a는 0이 되니까 얘 판별식을 특히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이렇게 나오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다. 괜찮죠? 자, 1번에서 볼 수 있듯이 역함수랑 자기 자신의 교점은 자기 자신 원래 함수랑 y는 x 위의 교점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 이 방정식 x 1번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a는 0의 두 근을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1번 조건까지 이렇게 계산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는 알파 콤마 알파랑 베타 콤마 베타에서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루트 2가 2 루트 2다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두 근의 차이가 2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얘를 두 근의 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차이니까 절대값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빨리 계산한 뭐 그 공식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근각의 세각에 오랜만에 써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a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해줄 수 있겠죠? 그치? 계산해주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4는 16 마이너스 16a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a는 4분의 3 이렇게 계산을 마칠 수가 있겠네요. 뭐 계산 잘못했나? 제목 없어요. 맞다. 살짝 넘어가 주세요.